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안산중앙내과의 김경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불량, 굉장히 흔한 질병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소화제, 드링크나 알약 등 가정 상비약으로 가장 많은 약인데요. 일반적인 소화불량일 수도 있지만 또 특별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떨 때 병원까지 가야 되나요? 일단은 소화불량이라는 증상 자체는 초기에 가벼운 어떤 질환으로는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십이장염과 같은 가벼운 어떤 이제 위염, 상부 위장관의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식욕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혈변, 빨간색 혈변을 본든 아니면 검정색의 검은 대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이제 가족력이 있다, 어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그런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특정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꼭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검사를 시행할까요? 보통 약물을 치료를 시행을 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위내시경과 이제 대정내시경 같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이제 기질적인 질환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암 같은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대정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집에서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민간요법으로 매실액을 네네네. 또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우선은 매실액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는데요. 네. 우선은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증상 자체가 빈도수가 는다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증상의 정도가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에는 기질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소화불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우선은 소화불량이라는 것 자체가 위장관 질환에 있어서 어떤 첫 번째에 발현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증상 자체를 갖다가 너무 간과할 경우에 젊은 분들도 이런 위암의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같은 추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이제 심각한 질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계속 경과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의 증상이 나오더라도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사 후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우선은 어떤 특별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우선 시도를 해보고 약물 치료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같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궤양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저질환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시행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런 기저질환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어떤 식습관 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시에 정량의 밥을 천천히 먹는 어떤 식습관과 간식을 가능하면 줄이시고 그다음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활 패턴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소화불량이 아니라 또 검진을 받아야 하는 소화불량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산중앙내과 김경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